이 회사는 성공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투자 버튼 누르기가 정말 쉬워지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홍승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바빴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24년도 제조혁신 바우처가 23년 12월에 24년도께 시작이 됐었죠. 올해 총선이 있었다 보니까 이 상반기에 중앙정부 지원 사업들의 스타트하는 시점이 정말 빨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겹치기도 많이 겹쳐가지고 정신없이 보냈는데 이제는 좀 정리가 되어가고 있고 좀 꾸준하게 이제 영상을 다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대한민국의 지원 사업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현재도 네이버에 기업마당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은 1200개 정도의 지원 사업이 현재도 떠 있고요. 1년을 통으로 보면은 거의 한 10,000개 정도의 지원 사업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지원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중앙정부 지원사업과 지자체 지원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매년 상반기에는 중앙정부 지원사업들이 좀 몰려서 나오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지자체 지원사업들이 좀 몰려서 나옵니다. 물론 상반기에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하반기에 중앙정부 지원사업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닙니다. 다만 그 빈도수가 상반기에는 중앙정부 게 많고 하반기에는 지자체 게 많더라.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중앙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뭐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을 거고 뭐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이나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이나 이런 이제 사업화 자금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앙정부 지원 사업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 24년도 사업화 자금,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원 사업의 가닥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제 성공하신 대표님들도 계시고 예산을 이제 집행하겠다, 얼마를 집행하겠다라는 이제 확정 메일을 받으신 대표님들도 계시고요. 애석하지만 이제 탈락의 고배를 마신 대표님들도 좀 계시긴 합니다. 두 대표님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중앙정부 지원 사업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24년도에 있는 이제 굵직한 중앙정부 지원 사업화 자금들은 거의 다 끝났지만 이제 끝났다고 해서 하고 이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내년도 거를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성공하신 대표님들도 내년 거를 뭐 다시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탈락하신 대표님들께서는 당연히 내년도 거를 다시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제 중앙정부 지원 사업에 성공하기 위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준비하시고 이제 챙겨 놓으셔도 내년도에 있을 중앙정부 지원 사업들, 그냥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패키지 사업에 이제 성공할 확률이 많이 높아지실 테니까요. 귀 쫑긋 하셔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바로 특허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초기 창업 패키지는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다른 팀보다 경쟁 우위에 서려면 여러 가지 이제 가점 항목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단연코 특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특허라는 것은 우리 아이템의 어떤 기술성이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제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특허가 출원이 되어 있으면은 안 되고요. 등록까지 된 특허가 좀 있으면 좋은데 지금이 이제 곧 있으면 5월이고 25년도 2월쯤에 이제 나올 초기 창업 패키지를 예로 들면 지금부터 따지면 이제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특허를 등록하는데 이제 8에서 9개월 정도 걸리니까 딱 맞죠, 시기가. 특허 만들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이 특허를 꼭 등록을 하나 정도는 하셔야 되고요. 특허를 단순히 등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아이템이나 솔루션하고 이 사업 연관성이 좀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업 연관성이 높으면 특허의 등급이 높아지는데요. 특허도 등급이 있어요. TCB 등급이라는 것도 있고 스마트 5 등급이라는 것도 있는데 특허를 가지고 특허의 등급을 매기는 거는 스마트 5 등급이라고 있습니다. 뭐 A 등급이 있고 B 등급이 있고 C 등급 이렇게 가는데요. 당연히 가장 높은 건 A 등급이겠죠. 적어도 BB 등급 이상의 특허를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만드는 단계에서 이 등급을 알지는 못해요. 만들고 나서 등록까지 하고 나서 등록 후에 3개월 뒤에 스마트 5 등급을 심사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BB 등급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BB 등급 이상을 점치고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아이템이나 사업의 연관성을 변리사님하고 잘 조율 또는 논의를 하셔서 연관성을 쭉 높여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특허의 등급은 좀 높아질 겁니다. 네, 첫 번째 특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벤처, 연구소,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등과 같은 각종 인증들입니다. 우리가 대학교 입시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신도 당연히 준비를 하는 거지만 각종 자격증들이거나 봉사활동 증명서라는 거 이런 증들을 정말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떤 내신으로만 이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이 이외의 것들, 내신으로 평가되지 않는 이외의 것들을 평가받기 위해서 그런 지표들을 대학교가 요구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각종 증들을 준비하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사업을 잘해서 매출 높아요, 영업이익 높아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는 객관적인 어떤 인증들로서 또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등과 같은 인증서들이고요. 이 5가지는 필수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받으시면 좋고요. 물론 이노비즈하고 메인비즈는 둘 중에 하나 정도만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있으면 더 좋겠죠.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특허의 개수가 몇 가지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 많이 아시는 게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또는 여성기업, 뿌리기업, 성과공유, 직무발명보상, 소부장 이런 것들이죠. 전부 다 합치면요 한 260여 가지 정도가 됩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 257가지 정도였거든요. 크게 변동은 없겠죠. 그거를 중소기업이 이제 다 받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나 사업 솔루션에 맞는 인증들을 최대한 많이 해놓으시면 좋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벤처, 연구소,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거기다가 뿌리기업, 여성기업, 성과공유, 직무발명보상, 소부장 해당이 된다면 요거까지 좀 해놓으시면은 증은 거의 끝났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좀 해놓으시면 좋겠다는 게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 번째, 시험 인증서나 모업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물들이 좀 있으면 좋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없는 걸 해줄게 라기보다는 있는 걸 고도화해줄게 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물론 없는 걸 해줄게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있는 걸 고도화해줄게가 조금 더 이 사업 취지와는 맞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러면 있는 걸 고도화해줄게 라고 보면 버전 1, 버전 2와 같은 어떤 버전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발전해왔다라는 히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히스토리에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물들이 좀 있으면 좋고요. 그것이 시험 인증서나 이런 것들이면 너무 좋고 아니면 모업 또는 정 좀 힘들면 시장조사 자료라든지 그러니까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회사 아이템이 이렇게 좀 잘 먹힐 것 같아서 성공할 것 같습니다 라는 객관적인 가시적인 성과물들이 좀 있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총 지금 특허하고 인증서, 가시적인 성과물 이렇게 3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 3가지는 제일 중요한 지표 한 가지로 다시 귀결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공 가능성이에요. 중앙정부지원사업, 그러니까 이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중소기업에게 투자한다라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개념상. 지원금을 다시 회수하진 않으니까 정말 100% 투자라는 건 아니지만 융자보다는 무상지원금, 그러니까 주고 열심히 해봐라는 거니까 투자의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어떤 기업에게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기업이 성공하겠네 라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고 그 객관적인 지표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면 우리의 투자 버튼은 꾹 눌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 사업도 그렇습니다. 중앙정부가 이제 중소기업을 봤을 때 여기 특허도 있고 인증서도 잘 돼 있고 가시적인 성과물들도 있다면 이 회사는 성공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 버튼 누르기가 정말 쉬워지는 거죠. 쉽다라기보다는 당연하게 이제 눌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와 인증서와 이제 가시적인 성과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자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지표들이 엄청 많은데요. 가점을 챙기자는 거죠. 이 지원 사업에서 내걸고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을 잘 챙기셔서 우리 회사의 가점을 높이고요. 결국에 이런 가점을 높이는 그 과정 중에 우리 회사의 내실은 튼튼해질 겁니다. 결국엔 우리 회사의 내실을 잘 챙기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업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원 사업하려고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사업을 하시다가 필요한 자금이라던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지원 사업이 거기에 부스팅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그 부스팅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부스팅을 받으면 너무 좋으니 부스팅을 받기 위해서 각종 가점들을 챙기다 보면 결국에 우리 기업의 내실은 튼튼해져서 튼튼한 회사가 될 것이고 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년도에 있을 지원 사업 앞으로 이제 10개월, 11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부터 올해 건 끝났으니까 좀 쉬어야지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이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내디드셔서 가점 항목들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특허 인증서, 가시적인 성과물 이 세 가지는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